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구하시면서 되게 많이 질문하시는 것,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면적을 보면은 공급 면적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전용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이 어려우신 것 같아서 아파트를 보실 때 편하게 보시라고 이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 드릴게요.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와 같은 사진인데요. 자, 아파트 단지 이름은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이 면적을 한번 보시면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네이버 부동산에서의 이 아파트 하나를 딱 봤을 때 이 평수랑 이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그쵸? 103짜리를 하나 보면은 이게 31평형입니다. 제곱미터를 평으로 빠르게 바꾸는 방법 영상에 대해서는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03제곱미터라고 하면 이제 제가 이 계산법에 따라서 약식으로 계산하면은 31평이 나옵니다. 그쵸? 이 31평형 아파트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30평대 아파트가 이제 이런 면적입니다. 그래서 103, 107, 108, 109, 110, 112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112 정도라고 하면은 한 34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수를 계산하는데요. 그럼 이제 이 103에서 110 정도 되는 이 국평이라고 하죠. 국민평수 30평대가 실제로 30평대에 사는 건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드리면 여기서 아랫부분 보세요. 이렇게 항상 공급 면적이랑 그 옆에 전용 면적이라고 해서 슬래시 돼 있고, 이 면적이 있습니다. 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가 안 되면 이제 국민평수라고 해서 85제곱미터를 넘는 거가 대형주택으로 쳐가지고 대부분 84점 몇, 79에서 84 사이로 이렇게 돼서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통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평수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옆에 보면 이 전용 면적이라는 게 바로 이 84제곱을 말하는 건데요. 슬래시 옆에 있는 이 면적을 말하는 건데요. 이 두 개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전용 면적이라고 하죠. 슬래시 옆에 있었던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 25평형은 전용 59 타입이라고 얘기하고, 아파트 30평대는 전용 84 혹은 전용 79에서 84 이렇게 되는데요. 이 제곱미터들이 이런 기준이에요. 이 전용 면적을 가지고 보면은 실제로 이 내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신만이 쓰는 전용의 공간, 그 호수의 공간을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훨씬 줄어드는 건데요. 현관에 딱 들어갔을 때부터 방, 거실, 화장실, 주방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다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요, 여러분, 이 면적에는요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죠. 발코니 부분은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에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코니 확장, 발코니 면적을 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발코니 면적은 전용 공급 면적에 포함되지 않고요. 보통은 아파트는 이 발코니를 거의 서비스 면적으로 넣죠. 모든 집 내부를 이제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용 면적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 때 전용 25평을 계약하면 되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보통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전용 부분은 계약 면적에 쓰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계약하는 부분은요 공급 면적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이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집합 건물에는 이 호수 안쪽만 사는 게 아니죠. 왜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점프해서 집을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그 복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복도, 계단실 이런 게 있죠? 이제 이런 같이 쓰는 주거 공용 면적을 바로 산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급 면적은요 공용 면적 플러스 전용 면적의 합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108제곱미터 32평형 이런 데를 매입을 하면은 전용 면적이 84 혹은 80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럼 내부 안의 공간은 그 정도 나오고, 나머지 면적은 다 이제 공용 면적에 산입을 하는 겁니다. 공용 면적 중에 세대별로 배분된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대의 계단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입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공용 면적에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일반적인 공용 면적 말고요, 앞서 설명한 이 공용 면적을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주거 공용 면적 말고요 기타 공용 면적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 관리 사무실이 있죠. 그리고 또 놀이터 같은 게 있죠. 경로당, 노인정 이런 부분도 커뮤니티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주거 공용 면적 외에 그런 기타 부대 시설이 갖춰진 커뮤니티 시설을 이제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한다라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지하 주차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용으로 쓰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관리비 산정 시에 포함이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타 공용 면적 부분으로 합산해서 관리비가 나오는 거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될 거고요.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평의 아파트, 제가 다른 예시를 또 하나 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아파트입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112 타입이 있어요, 그죠? 112면은 또 평수를 3.3으로 나눠보면은 33
하면서 34평 나옵니다. 그쵸? 이제 앞선 집보다는 조금 더 넓어요. 살짝 넓은데요. 여기도 이제 전용률이 따로 나와 있죠. 전용률이라는 퍼센트가 돼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전용 면적이 써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85 이하죠. 결론적으로 33평형 혹은 34평형, 그러니까 30평대를 매입을 받거나 이제 분양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 이 전용 면적, 전용률을 보고서 안에 전용 면적이 몇 평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발코니 같은 면적은 서비스 면적이니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다음 질문이 있어요. 저는 오피스텔 사는데 저희도 30평대라고 들었는데요. 저희 집은 너무 작은데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오피스텔은 좀 별개로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오피스텔은 지금 사진을 하나 대표적으로 띄워드릴게요. 제가 이제 30평대 오피스텔 하나 찾아가지고 사진을 띄웠는데, 여기 보시면 전용률이 일반 아파트 대비해서 어때요? 아까 일반 아파트는 거의 80%가 전용률, 뭐 80%가 넘는데, 지금 여기는 뭐 40%, 많으면 50% 이래요, 전용률이. 그쵸? 그러니까 실내에 실제 공간은 엄청 적고요. 다 공용 면적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이 오피스텔은. 그래서 이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형태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작기 때문에 실제 집 면적이 훨씬 작은 거다. 왜냐하면 전용 면적이라는 건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본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 전용률이 낮아서 그런 거다. 이게 오피스텔의 구조적인 특징이고요. 분양할 때 보통 오피스텔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유인할 때 뭐 공급 면적 몇 평,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넓은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오피스텔은 보통 전용 면적보다 이런 공급 면적을 표현하기 때문에 좀 넓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전용률을 갖고 있고 같은 전용 면적이라도 이 평면도를 아파트는 한번 보시면 좋아요. 본인이 살고자 하는 집의 구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신축 아파트들이나 최근에 짓는 것들은 보면은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형, 판상형, 타워형 이런 형태가 있죠. 이런 형태에 따라서 향도 다르고 구조적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그 집값이 매우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장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해놓은 영상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집값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본인이 선호하는 타입의 평면도를 바탕으로 이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을 같이 구분해 보시고 집을 매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공급 면적 그리고 전용 면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고적으로 이제 공급 면적을 일반적으로 분양 면적이라고도 합니다. 분양 받을 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집의 내부만 사는 게 아니라 공용 부분도 같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권리를 득하는 거니까. 왜냐면 집합 건물에서 커뮤니티에서 다 같이 살려고 일부분을 지분을 사는 거잖아요. 그쵸? 이 지분을 사야 되는데 나는 커뮤니티 시설 이용 안 할 거고 나는 슈퍼맨이라서 점프해서 사다리 차로 이렇게 집을 갈 거야. 베란다로 집에 넘어갈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분 권리를 살려면 공용 부분도 같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살 때는 이 공급 면적이라고 하는 이 분양 면적에 해당되는 면적을 전체를 계약을 하고요. 실제 전용 면적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의 내부 면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되는 지식 정보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